먼저 제 복강경 수술 로봇이 있어요. 복강경 수술 로봇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수술 로봇 회사에서 만든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인간의 몸 안에다가 이렇게 가느다란 그 로봇팔을 갖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작은 팔로 그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을 꼬매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면은 사람의 손동작, 의사의 손동작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결국은 사람의 손동작을 마스터암이라 그래가지고 그 조종기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은 로봇팔이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손동작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은 사람은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몸속 안에서 어떤 환부를 잘라내기도 하고 또 잘라낸 거를 제거하고 또 그 사이에 스티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이런 그 수술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다 로봇이고 또 로봇은 모타로 구동되니까 모타 제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이런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이 수술 로봇을 제가 초기에 같이 개발팀에 들어가서 참여를 했어요. 프로젝트로. 그때 그쪽에서 사용되는 모타가 맥스 모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때 자료를 구해가지고 그 당시 맥스 모타의 스펙을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24V고 또 이렇게 스펙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잠깐만요. 이것도 죽여야 되겠네요. 아니, 고양 가기로 했대요. 잠깐만요. 네, 창닫기 이게 중간에 이게 안 되겠네요. 컨트롤 알트 델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되나? 가끔씩 이렇게 이런 게 잘 안 죽어요. 죽어 있는데 카톡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뜨지? 얘는 살아 있는데? 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타의 요 스펙을 보고 우리가 모델링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저항, 관성계수, 그다음에 토크 상수, KBF 상수 이런 것들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또 요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네 여기 나와 있지만 그 RL, JB, B는 이제 모른다고 치고 이 값들을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이런 값들이 나왔어요. 7.6, 10-3승, 타임 컨스탄트와 K는 24.18. 지난번에 232 모타의 스펙하고 비교는 좀 다르죠. 타임 컨스탄트는 조금 더 늘어나고 K 상수는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하지만 얘는 그만큼 전류 특성이 좋고 토크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아까보다는 좀 더 중형 모타의 급입니다. 모타 크기도 좀 크고 자 이런 모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노미널 볼티지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절대값이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타가 견뎌낼 수 있는 그 전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100V, 200V 걸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 24V를 걸 수가 있다는 거고 따라서 그 24V를 내부 저항으로 나누게 되면은 최대 흘릴 수 있는 전류값이 정해진다는 거죠. 맥시멈 커런트가. 그 맥시멈 커런트가 또 정의되고 맥시멈 커런트가 결정이 되면은 또 그 토크 상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 최대한 걸 수 있는 토크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모타 파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타의 이런 스펙만 보고도 이 모타가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 모타인지 그런 거를 누가 좀 잡음을 내고 있네요. 조금 마이크 좀 죽여 주실래요? 음. 그래가지고 모타의 크기의 용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 여러분들 만든 그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세츄레이터 어떤 제한을 걸 수 있는 세츄레이터를 플러스 마이너스 24V를 추가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값은 최대 24V에서 마이너스 24V가 되도록 요게 그러니까 전압 쪽에 이걸 설치해야 되겠죠. 그거를 만들었을 때 PID 제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 거를 해보고, 또 요 값도 이 모타의 스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코드를 올려놨는데 코드 지웠나? 왜 안 보이지? 이상하네요. 어디다 올렸나? 올라가 봅시다. 네, 지워졌나 봐요. 나중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저는 여기다가 해놨으니까 요 코드거든요. 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제 블로그 창에다가 요거 지난번에 올렸는데 이게 지워졌네요. 수정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다 올릴까요? 여기다 올릴까요? 네, 사이에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스펙을 긁어가지고 나중에 뭐지? 그냥 이대로 긁어가지고 일단 수정을 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뭐 이걸 긁어가지고 M 파일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이제 긁을 수가 있도록 제가 해놨으니까 이 값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냥 그 매트랩 창에다가 그냥 커맨드 창에다가 복사를 해도 돼요. 복사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이게 지금 새로운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모델에 맞는 값들로 다 바뀌어 있죠. 쫙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뮬링크를 돌려서 다시 그 모타 모델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요 로딩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저는 이상하게 오래 걸려요. 자, 요 세츄레이터를 추가하는 거를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거를 모타 디스터번스 디스트 SLX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저는 미리 이제 수업 준비한다고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지난번 모델을 한 거 가지고 세츄레이터를 만들어 보시도록 합시다. 이건 뭐 하나 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니 뭐. 네, 그렇게 해서 요 모델이 뜰 거예요. 그래서 뜨고 포하기 24-24 넣고, 요거는 제가 방금 제 물리량을 긁어가지고 명령창에 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요 모타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고, 한번 20, 00 해가지고 제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모타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돌아왔나 봅시다. 네, 아직도 로딩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 만들어 보실래요? 요 세츄레이터. 요 세츄레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커먼 유즈드 블락에 있나 떴네요. 봅시다. 아직도 안 떴나요? 네, 뷰어. 네, 떴네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서 시뮬링크 라이브러리 브라우저 해가지고 네,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추가하자는 거거든요. 요거 세츄레이터. 네, 아마도 컨티뉴어스에 있나요? 안 보이네. 컨티뉴어스에 매스 오퍼레이터 있을까요? 세츄레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도 안 보여요. 그러면 commonly used block 여기 보이네. saturation. 네, 요거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요 블럭 요소를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 사이에다가 세츄레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24와 마이너스 24를 넣어주라는 거지. 그렇게 해줬고, 저는 그 사이에 또 요 사인 웨이브를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입력을 스텝으로 할 건지 사인으로 할 건지를 한번 추가하는 거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있냐면은 소시스에 가셔가지고 소시스에 가시면 사인 웨이브가 있어요. 예, 요거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사인웨이브를 추가할 수가 있죠. 일단은 요거 사인웨이브 하지 말고, 사실은 요거 할 거냐 요거 할 거냐를 선택하는 거를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먹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먹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게 먹스 아닙니까? 그쵸? 먹스가 어느 거죠? 먹스가 안 보이지? 어디가 먹스야? 네, 멀티플렉서를 이제 먹스라고 하는데 그게 커머니 유즈드 블럭에 있나요? 잘 모르면 다 커머니 유즈드 블럭에 있습니다. 네, 여기 먹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신호를 쓸 거냐 저 신호를 쓸 거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요 사이에 이걸 넣어주면 자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신호를 끊어 가지고 얘를 연결했다 쟤를 연결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현재는 사인웨이브를 스코프를 연결해 놨는데 이것도 선택을 해 가지고 일단은 디스커넥트를 시켜 버리고요. 디스커넥트 스코프 이렇게 시켜 버리고 여기다가 커넥트 해서 좀 불편하긴 해요. 스코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네,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24V 세츄레이션 넣어주고 그다음 PID를 뭐로 하라고 그랬다고요? 2000으로 해보라 그랬으니까 20 얘는 0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P게인 20만 넣는 걸로 해서 다시 새로운 모타 모델에 대해서 좀 새로운 모타 모델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명령창에서 이미 새로운 모타 모델을 다 엔터링 해가지고 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모타 모델에 대해서 2000에 대해서 디스터번스는 0.0, 마이너스 0.01 놓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띠띠띠띠띠띠띠 돌아가가지고 네. 네, 결과를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텝 인풋에 대해서 이런 리스판스가 나오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제가 해놓은 거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기까지 넣었을 때 이 새로운 모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000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40으로 늘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죠. 40으로 늘렸을 때 정말 그런가? 그러면은 이거를 P게인을 2배로 늘린 거죠. 40 이렇게 해서 OK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뮬링크에서 런 해가지고 띠띠띠띠 이게 다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네, 창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블로그 창이고 스코프 창을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진동이 더 프리퀀시가 빨라지면서 네, 오버슈트도 더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P제어 게인을 2배로 늘렸고 그 다음에는 20으로 해놓고 I 제어 게인을 200으로 했을 때의 결과를 또 보자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시 네, P게인은 그냥 20으로 원래대로 다시 유지하고 이번에는 I게인을 얼마로 하라고요? 200? 40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00이요. 네. 200으로 해가지고 I제어 게인을 추가해 봤을 때 OK 이렇게 눌러보면은 네. 실행해보면 네. 네, 이렇게 좀 더 정상 상태의 오차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죠? 블로그를 본 거고 얘를 스코프를 봐야 되겠지. 네, 같은 그림이니까 미리 제가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블로그에 넣어놓은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쫙 해서 줄어든 걸 I게인을 줄어들었을 때 결과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0으로 늘렸어요. 같은 그것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럼 40으로, 아까는 20으로 줄였으니까, 이걸 i게인을 200을 하면서 다시 p게인을 2배로 또 늘려봤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해보면, 시뮬레이션, 런, 이렇게 해보면, 계속 지금 제어 설계라는 거는 어떤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PID 게인을 조사를 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네, 네, 좀 더 진동 특성은 많아지면서 이게 더 빨리 0으로 수렴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가요? 더 빨리 수렴된 건가요? 요게 P 게인이 20일 때에 200이고, 요거는 40일 때에 200이니까, 뭐, 조금 요 부분이, 예, 빨리 0으로 스며든 것 같기도 하고, 비교해보면 알 겁니다. 여기 진동 특성은 좀 늘어나고, 좀 더, 여기가 좀 더 가까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D게인을 조금 더 추가를 0.1로 추가를 하라 그랬어요. D게인을 20, 200, 0.1. 그럼 그 상태를 한번 보죠. 자, 여기서 D게인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네, 0.1로 추가를 하자는 거죠. 0.1 추가를 해서 20에 대해서 해보려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조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20, 200, 0.1 확인해 보겠습니다. 20, 200, 0.1 맞네요. 그랬을 때 실행된 결과는 어떻게 되나?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오늘 어디까지 했죠? 네, D게인을 0.1로 했을 때 한번 확인 다시 해보죠. 20, 200, 0.1 맞네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여주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됐고 그 다음에 스코프만 봐도 되겠죠? 네, 스코프 이렇게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오버슈트가 다 사라지고 매끈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세츄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세츄레이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걸 어떻게 하죠? 이걸 얘를 크게 키우면 되겠죠. 한 2400쯤 하면은 2400볼트까지 모타에 인가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모타가 타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무한히 인풋을 가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경우니까 세츄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를 확인해 보는 게 궁금해서 좀 이걸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츄레이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네. 그래서 이런 모양. 세츄레이션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세츄레이션 적용하면 얘가 부드럽게 그러니까 결국 이만큼 더 시스템은 느려지는 건데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은 뭐죠? 오버슈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아마 PID 제어 게인을 적절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랑 맨 처음이랑 비교해 보세요. 맨 처음에 이런 리스판스에서 여기 오버슈트 오차도 있고, 정상화 때 오차도 있고, 네, 오버슈트도 있고, 뭐 진동도 하고, 이런, 다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응답에서, 우리가 쭉쭉 이렇게, 여러 가지 PID 제어 게인을 조합을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어기 설계라는 게 이론적인 걸 근간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값들을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최종의 조합을 찾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어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저처럼 어떤 모타가 주어지더라도 지금 모타를 바꿨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타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타의 제어기 튜닝은 방금처럼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응답을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모델을 만든 다음에 실험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뮬레이터 상으로도 PID 제어 게인 값들을 다양하게 주어 가면서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종의 설계 프로세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터를 잘 만들고 또 플랜트 모델을 잘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실험을 해보지도 않고도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시뮬링크라는 물론 이런 패키지를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시뮬링크 없을 때는 다 예전에는 직접 짰어요. 씌워넣어 가지고 직접 짜서 런지크타 아까 메소드 같은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상용화된 패키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만들기 좋아요. 옛날에 이런 거 하나하나 짜려면 막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래픽상에서 이렇게 자기가 마치 설계하듯이 그냥 요소들을 착착 추가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 더 많은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제어기 설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쭉 해서 여기까지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사인 입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게 20, 200, 0.1 아니었습니까? 어떤 거요? 네, 20, 200, 0.1. 그거에 대해서 사인 곡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세츄레이션 적용 시 이게 해보는 거니까 이게 카톡이 안 죽네요. 죽이고 싶었는데 왜 안 죽죠? 종료가 안 되네. 네. 오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카톡도 못 죽이고 또 중간에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인 곡선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 사인 곡선 하려니까 다시 얘는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사인을 여기서 여러분들은 가져왔다고 치고 얘를 끊고 얘를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또 불편하지만 당분간 또 디스커넥트를 해야 되겠지. 뷰어를 디스커넥트 하고 뷰어를 또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결해 놓고 사인웨이브의 특성은요 여러 가지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공식이에요. 크기는 앰프에 들어가고 프리퀀시는 여기 들어가고 페이즈는 위상각이라서 여기 들어가고 바이어스는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세요. 우선 프리퀀시부터 따져봅시다. 요거를 내가 요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브라우저를 갖고 브라우저가 아니라 뭐가 봐야 되죠? 블록 파라미터 사인 앱 이걸 봐야 되겠네요. 얘를 동시에 보려면 얘도 이렇게 띄워놓고 얘를 오른쪽으로 놓을까요? 왼쪽으로 놓을까요? 오른쪽으로 놓을까 합시다. 이거 어디 간 거야? 네. 얘를 좀 더 키워서 네, 여기를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 블록 속성 네, 이걸 오른쪽으로 놓고 이렇게 보면은 자 먼저 프리퀀시 0.2초 정도 이게 지금 초가 몇 초입니까? 0.2초에 제가 한 주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니까 0.2초에 한 주기면 한 주기가 2파이 아닙니까? 2파이고 이게 2파이에 0.2초니까 5분의 1초잖아요. 그러니까 10파이가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보이죠. 그래서 프리퀀시를 얼마로 했냐면 3.14 곱하기 2 이게 2파이잖아요. 곱하기 5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초에 한 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을 계산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가 주기가 시작이잖아요. 얼밀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주기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2분의 파이만큼 얘가 뒤로 밀려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즈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넣어줌으로써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사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일부러 2분의 파이 90도만큼을 늦췄습니다. 당긴 거죠. 늦춘 건가요? 당긴 건가요? 아무튼 이쪽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데 여기를 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려니까 네, 바이어스를 1로 놓은 겁니다. 바이어스를 1.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게 바이어스도 안 준다 그러면은 바이어스 안 줘볼까요? 이게 0 줘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치면은 실질적으로 네 여기 요것만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이어스를 안 주고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네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면 네,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로 시작하잖아요. 마이너스 1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페이즈를 안 줬다면은요. 페이즈를 안 준 거는 어떻게 합니까? 뭐다 사라졌네? 사라졌어. 네, 다시 클릭해야 되겠네요. 페이지를 안 주려면은 여기서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를 없애버릴게요. 0 이렇게 없애버리면 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사인 웨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는 뭐 다 건드리지 맙시다. 그쵸? 0.22의 한 주기의 사인 웨이브인데 그거를 요 모양을 얘를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고 위로 올려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다고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렇게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페이즈하고 바이어스, 프리퀀시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사인 웨이브를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사인 웨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1을 주고요. 그러니까 위로 시프트 시킨 거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를 또 시프트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즈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파이는 얼마예요? 3.141592 곱하기 2 정도 나누기죠. 큰일 날 뻔했다.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2분의 파이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켜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네, 원하는 대로 스코프를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파랑이 레퍼런스 인프 사인 웨이브를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 위쪽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고 그걸 따라가는 리스판스는 노랑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술 로봇 같은 거에 어떤 손동작을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좌우로 흔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사람의 손동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쫓아가나 결국 손동작을 잘 쫓아갈 수 있느냐가 수술 로봇의 중요한 퍼포먼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퍼포먼스를 이런 것을 추정 오차 트래킹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 로봇을 우리가 뭐 자율주행 로봇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핸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꺾고 또 가속 페달을 오른쪽 밟고 이럴 때 그게 이제 일종의 기준 입력을 잘 쫓아갈 수 있느냐. 뭐 갑자기 스텝 인풋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 인풋에서는 안 써요. 그냥 우리 같이 안정도를 해석할 때는 쓸 수 있어도 실제 응용에서는 부드러운 레퍼런스 인풋을 쓰죠. 그래야 뭐 우리도 뭐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스티어링 휠 핸들을 급조작하면 차가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서서히 가감속으로 하고 방향도 서서히 움직이듯이 로봇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주기 때문에 스텝 인풋 잘 안 써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PID 튜닝을 할 때만 쓰고 실제 적용할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사인 웨이브와 같은 입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그리고 그때 추정 오차는 어떻게 되나 추정 오차를 그려봤어요. 추정 오차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렸을까요? 네, 제가 요 자리 에라 자리에다가 똑같이 에라를 화면을 잡고 이게 안 잡히네. 안 잡히니까 얘를 약간 오른쪽으로 보냅시다. 위로. 한 번에. 이게 가끔씩 잡히는 게 오브젝트 잡기가 어려워요. 네. 안 잡힙니다. 아무튼, 네, 잡혔네요. 오른 버튼 누르면, 네. 제가 커넥트를 어디다 냈냐면은 스코프 2에 했는데? 이상하네요. 스코프 2? 스코프 2에 했으니까 얘가 그럼 다른
매니저를 한번 볼까요? 시뮬레이션. 네, 여기서 매니저를, 비유어 매니저를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잡았는지 잘 스코프가 안 잡히니까 스코프 1에다가, 네, 스코프에다가 인티그레이터 사인앱 잡고, 스코프 2는 써만이 뭐예요? 요 자리잖아요. 맞네요. 스코프 1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얘를 비유어를 보면은 이게 스코프 1 아닙니까? 네. 요 에라만 본 거죠. 에라의 변화를 보니까 약 0.1 정도의 에라가 존재를 하더라. 0.1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디스터번스를 넣었기 때문에 0.1처럼 보이지만 얘도 끊어 볼게요. 이렇게 끊어 보면은 디스터번스가 없을 때도 0.1인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려면 또 한 번 더 돌려봐야 되겠지. 런 이렇게 해보면은 스코프만 봐도 이게 확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터번스로 인한 추정 오차가 또 있는 거고, 순수하게 그냥 이 사인 웨이브를 못 쫓아가는 정도는 0.0 네, 5 정도? 이 정도가 실제로 추정 오차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입력을 못 쫓아가는 걸로 인해, 그러니까 다이나믹 특성으로 인해서 못 쫓아가는 거는 약 0.05고, 디스터번스로 인해서 또 못 쫓아가는 게 한 0.1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섞여 있는 거죠, 이거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자료, 세츄레이션을 고려한 PID 제어 시스템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다 했고, 네, 입력 사인 특수 속성 제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타를 가지고 제어할 때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을 또 한번 보죠. 두 번째 내용은 여기서 목록 열기를 해가지고 0모델 기반 피드포워드 제어, 이걸 봅시다. 실제 우리가 이제 0모델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처럼 저런 추정 오차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그 값을 선보상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요 모타 모델 같은 경우에 전체 전달 함수를 이렇게 구하고 걔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위치 제어 모델은 여기 적분기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3차 모델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제 L이 포함됐을 때는 3차 모델까지 되는데, 우리가 보통 L을 무시하니까 여기와 2차 모델로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타우 K 시상수와 DC 게인의 꼴로 놓게 되면은 0모델, 지금 뒤집어진 모델이죠. 얘 V 전압분의 위치분의 전압으로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얘가 뒤집어지잖아. 이렇게 뒤집어졌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였는데, 분자가 분모로 가고 분모가 분자로 간 거죠. 이렇게 이거를 뒤집은 거. 그리고 L은 무시한다 그러면 요항만 남으니까, 요항은 네 타우고, 타우분의 K분의 타우고, 요항은 K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0모델 기반 제어기를 이 모타의 뒤집어진 모델을 미리 선보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추정오차, 트래킹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추가한 블록들을 다음과 같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통 보면은 네, 이걸 뒤집어진 모델을 보면은 이게 2차 미분기고 이게 1차 미분기잖아요. 1차 미분기에다가 미분기가 S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구현하나 이렇게 다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그 시뮬링크 브라우저에 뭐가 있냐면 매스 라이브러리에 매스 오퍼레이션에 미분기가 있더라고요. 어디 살펴볼까요? 여기 매스 오퍼레이션이 아닌가? 다시 컨티뉴어스를 볼까요? 네, 컨티뉴 여기 있네요. 데리버티브.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딱 S가 사실은 저는 이걸 가지고 구현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를
보다는 커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분기 같은 경우는 이걸로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리버티브 얘를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얘를 땡겨와 가지고 구현을 한 거를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한번 오늘의 과제로 여러분은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저는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걸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오픈. 아마도 제가 만든 거는 네. 뭐 리스트 어그까지 해야 되나? 그냥 하면 안 되나? 네, 여기서 아마도 리스트 V5 6 이건가요? 컨페 얘인가? 한번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걔를 열고 네, 아니네, 똑같으네요. 그러면 6에 있나요? 네, 6를 보도록 합시다. 다시 오픈 리스트 파일에서 6 이해 같습니다. 아무튼 네,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게 만들어 놓은 거죠. K1에 DT 1차 미분, K2에 2차 미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요걸 나중에 보시면서 한번 이거 1차 보상기, 2차 보상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K1은 블록을 치면은 제가 K1은 K1으로 표시했고 얘는 K2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K1, K2를 계산해야 되겠죠. K1, K2는 매트랩에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서 매트랩에다가 매트랩의 명령창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뭐가 문제인데 네, 여기 넣어놨습니다. K1은 K분의 1, K2는 T 컨스트 나누기 K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블로그에 올린 그 공식대로 계산한 거죠. K1은 타우분의 K, 타우분의 K, 아니, K2는 타우분의 K, K1은 K1분의 타우, K1은 K분의 1.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그 뭐죠? 여기 그대로 이렇게 K1은 K분의 1, K2는 K분의 타우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그냥 요 식을 K1, K2는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예, 그래가지고 요 빨간 부분을 여러분이 추가를 해서 매트랩 코드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다 올려서 긁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뮬레이션 한 결과부터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얘는 이게 좀 0.2로 봤을 때는 요 정도인데 0.4까지 본 거니까 조금 더 타임축을 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임축을 좀 더 늘려가지고 그쵸? 어디죠? 내가 지금 몇 개를 띄웠죠? 요거죠? 이거니까 타임축은 여기서 0.4로 늘렸습니다. 늘렸고요. 0.4로 늘렸고 그 다음에 K1과 K2 2차까지 구사하는 건데 처음에는 없을 때를 하려면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살짝 끊어버리면 이거는 없을 때 기존에 PID 지어만 하는 조건이고 어떤 조건에서 하는 거냐면은 네, 어느 조건이죠? 네, 20, 400, 0.1 때 조건입니다. 400으로 또 올렸네요. 한번 anyway 그랬을 때 리스판스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인 웨이브일 때, 사인 웨이브일 때 실제 돌려보면은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일단은 그냥 순수 PID 지역에만 400 아니다 40, 200, 0.1일 때 이때 리스판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돌려보고 지금 1차 보상을 한 경우에는요. 1차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쵸. 1차 피드포드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면은 네, 여기서 여러 개를 띄어서 정신이 없는데 얘만 연결해주고 싹
얘는 잘라. 그래서 이거를 블록을 잡아서 네, 끊어버리면 1차 피드포워드만 보상해 준 경우죠. 그랬을 때 실행해 보면 사인웨이브는 아까처럼 하고요. 실행해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어느 스코프인가요? 이제 둘 중에 얘인가요? 얘인가요? 네, 얘는 하나짜리네. 이거 말고 요건가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아까의 오차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차가 줄어들었고, 오차만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지 시간상 줄이기로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 다 해놨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고, 네, 도저히 카톡을 줄일 수가 없네요. 이거 옛날에 이렇게 여기 종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수정 오차가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오그라들은 이건 내가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0.00 0.01 한 절반 이상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아까 약간 0.05였나요? 네, 0.05 정도 수준이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1차.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더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차는 더 뒤에 가서 더 완전히 사라지는가 확인해 볼 수 있죠. 2차는 우리가 해보면 네. 여기까지 여기 연결시키면 2차 모델까지도 연결해 줬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은 실행해 보면 쭉 가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이 초기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디스터번스 때문에 그런 거죠. 디스터번스는 없다고 생각하면 더 확연하게 순수 입력 오차를 쫓아가는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런 2차 특성까지 우리가 시스템을 보상을 해주면은 상당히 추정 오차를 줄일 수 있더라 하는 것이 피드포워드 제어의 큰 목적입니다. 근데 피드포워드 제어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죠? 모타 모델을 정확하게 안다는 전제 조건이죠. 왜요? K분의 1, 타우 컨스탄트 K. 이 값들은 전부 R, J, K. 근데 이 값들이 실제 값하고 틀리다면은 오히려 안 하면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ID 제어는 엄밀히 말하면 피드백 제어이기 때문에 시스템 모델을 좀 모르더라도 상당히 톨러런스 바운드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체의 강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러를 추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하여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에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것마저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앞선 보상, 피드 포워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피드 포워드 제어는 시스템의 동특성을 뒤집어서 인버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인버스 모델로 뒤집어 가지고 아까 모델을 기반으로 한 파라메타를 미리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러를 줄일 수가 있고 지금은 요거 생긴 건 아까 디스터번스 때문에 생긴 거고 그게 없다고 가정하면은 완전히 이제 에러가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냐면 0.005 정도 여기가 약간 0.01 공간이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나머지 디스터번스 리젝션 외람 보상 효과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람 보상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완전히 디스터번스가 있을 때에도
완전 추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어기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